원장님 요즘 들어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베트남 여자랑 친해지게 되어서 밖에서도 밥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니까 베트남 여자도 크게 한국 여자랑 차이 없구나 생각돼서 얼마 전까지 국제 결혼에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장님이 국제 결혼의 장단점이나 현실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아 고견 여쭤봅니다. 네,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또 국제 결혼, 국제 만남 전문가죠. 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 많이 만나봤고요. 외국 여자들.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국제 결혼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국제 결혼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일단은 너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는, 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라는 게 있고,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외모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상당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그 외국은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다 그런 이제 관점이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날 수 있는 여지의 그 폭이 좀 넓죠. 아무래도. 네. 한국은 좀 획일화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외국 친구들은 이제 본인만의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늘어나는 건 사실. 그게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2세를 낳았을 때 2세가 굉장히 인형 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는 아이노코라고 하죠. 그 믹스. 우리 그 혼혈들. 네. 혼혈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좀 예뻐요. 정말 인형같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농사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저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추상적인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문화권을 동시에 살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가. 근데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또 굉장히 멋진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러면서 두 나라를 동시에 나의 나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단점은 이게 좀 중요한데 그런 문화의 차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할 정도로 현실로 다가와요. 그냥 아주 쉬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들어왔어. 너무 많이 먹고 다음날 해장을 해야 돼. 해장. 그래서 해장국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막 몸은 죽겠고 근데 빵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먹으면 되고 해장국 내가 먹으면 되긴 하는데 누가 해주면 더 사실 더 맛있잖아요. 원래 좀 더 해장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브라질에 살 때 브라질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실제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맨날 가면은 거기 직원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뭐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 먼저 들어가야 되는 우리 그 동료 주재원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좀 해주고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그 커피숍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근데 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 직원이 와가지고 막
장난을 노는 거야, 막 미친 듯이 장난을 막 놀아. 그래가지고 일단 미안한데 우리 지금 되게 심각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는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러고서 또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또 와서 막 장난을 노는 거야. 얘는 지금 뭐 한국어 들어가네 마네 뭐 일을 그만하네 막 이게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냈어요. 미안한데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니니까 그만하고 이따가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거죠. 뭐 슬픈 일 있어? 슬픈 일 있으면 춤춰. 춤추면 해결돼. 이러는 거예요. 어. 여기서 맛이 가는 거지. 음. 감정선의 이제 그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 얘네는 슬픔을 해소하는 방식도 좀 달라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의 그런 공감은 뭡니까? 같이 뭐 슬픈 일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하면 어떻게 힘들겠다 가서 소주 한잔 하자 뭐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교감 그런 감정의 교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해주고. 근데 이 친구들의 감정의 해소 방법은 그런 식인 거예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야, 왜 슬퍼해? 슬퍼하지 마. 춤추면 슬픔이 없어져. 그러니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춰.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가는 거지. 사람. 공감을 해주길 원하고 조금 같이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해주길 원했는데 이 친구가 들고 나오는 방법은 너무나 다른 방법인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화의 차이가 크고 실예로 그 브라질 친구들은 장례를 할 때도 방식이 많이 달라서 이 친구들 사람 죽으면은 바로 다음날 화장해서 바로 기도하고 뿌려버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날도 덥고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시체나 이런 것도 빨리 부패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삼바라는 문화가 생기는 거고 카니발 이런 축제 문화가 생기고 이런 거긴 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오죠. 음식의 차이 그리고 언어의 장벽. 그래서 뭔가 심도 깊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완벽하게 언어 구사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한쪽은 반드시 네이티브 수준으로 상대방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제 결혼 혹은 국제 연애가 성립이 됩니다. 그냥 감으로 때려 맞히고 이렇게 언어를 구사해서는 안 되고요. 완벽한 수준의 언어를 둘 중에 하나는 구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을 때 사소한 거에 오해하고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에는 대화, 말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감정 표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감정을 표현해주지 못하면 점점 오해가 쌓이죠. 점점 문제가 생길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아시고 이제 그런 국제 만남이나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